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 불안한 시장 안에서 내 종목만큼은 불안하지 않아야겠죠. 누구와 함께 할까요? 현덕이 덕분에. 시간입니다. 네. 현덕이 덕분에 어제도 제가 엄지척 드렸는데 아, 예. 오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바로 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이게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좀 울렸나 봐요. 이런 매력이 있구나 모르셨던 분들이 네. 매수하시면서 목표가를 단숨에 터치했어요. 일단 어제 급등 나왔다가 이제 오늘 네.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제가 이 MPU 같은 경우는 어떤 단기적인 이슈로 본 게 아니죠. 네. 실제로 쿠팡이라는 게 관련 테마주들이 진짜 뭐 그냥 조그만 물건 하나 공급한다 그래서 올라간 적도 많지만은 MPU 같은 경우는 MPC. 네, MPC. 네. MPC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쿠팡이 성공할 수 있던 이유가 물류센터고 네. 지금 물류센터를 새로 짓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쵸, 그런 모습에 택배 있어서 대란이니까요. 이런 어떤 그 팔레트, 나무 팔레트가 아니라 어떤 그 플라스틱 팔레트가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고 실적도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죠. 그런 모습에 있어서 어제는 잠깐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쉬는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실제로 이제 이 저온 물류센터라든가 뭐 자동 물류화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돼서 지금까지 어떤 물류회사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물류 쪽에서 새로운 유통 많이 생겼고 이런 유통 기업들이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IT로 치면 부품 같은 존재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에 나왔을 때 매수 관점 보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MPC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 4,500원 터치했지만은 2차 목표가인 5,000원까지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네.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간을 좀 짧게 들었는데요. 2차 목표가 5,000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를 드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오르며 1차 목표가를 터치한 거기 그쵸. 때문에 아마 지금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오늘 1차 목표가에 팔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두고 보고 2차 목표가에서 매도하자.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MPC라는 종목에 대해서 어제 또 새로 발굴해서 잘 모르는 종목이지만 저희도 공부를 해가지고 발굴한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공부하면서 종목 찾아보세요. 키워드 기대 수익률 투자 기간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원자재 2주 안에 30% 수익을 내겠다. 네. 제가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게 바로 이쪽 섹터에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진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사실 원자재 하면은 과연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네. 오늘 제가 이따가 소개시켜줄 종목을 보시면 이게 있었구나.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수혜주였구나라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원자재가 이따가 뭐 제가 뉴스를 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슈퍼사이클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작년부터 됐던 거잖아요. 네. 원자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고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네. 기대 수익률 30% 잡아봤고요. 투자 기간은 좀 개별주긴 하지만은 2주 정도 보신다고 한다면은 좀 빨리 갈 수도 있으니까는 이 기대 수익률 30%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의 수익을 기대해보는 이 종목입니다. 우선 원자재라는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요즘 네.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오른다, 계속 오른다라는 뉴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슈퍼사이클이 온다. 슈퍼사이클 혹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원자재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구리, 니켈, 철강석 이런 이제 비철 쪽하고 그렇죠. 이 철강 쪽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이제 4기 동안 4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5번째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시작된다 이런 내용인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지난 몇 주간의 철강석이 85%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주식이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철강석 가격이 몇 주 동안에 85% 올랐다는 거 엄청난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고요.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구리 가격을 본다면 최근에 구리 가격 급등하는 것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 3월 달 이후, 작년 3월 달 이후에 8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구리 가격이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구리 가격이 지금 뭐 하늘 높은 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니켈 가격도 지금 17개월 만에 최고치 올라가고 있고 코발트 가격까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철 가격들 굉장히 크게 급등하고 있고 거의 뭐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거를 지금 30년을 보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에 많이 들어갑니다. 니켈 같은 경우 전기차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이 청정 에너지를 많이 쓰겠다는 어떤 이 각국의 정책에 따라서 이 어떤 그 비철이라든가 철강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 30년 보고 있고요. 청정 에너지, 청정 운송을 가능케 하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슈퍼사이클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는 그 돈들이 대부분 원자재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관련 종목을 주목해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탄력받는 인플레. 인플레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악재로 볼 수가 있는 건데, 다만 경기가 회복하면은 당연히 따라가는 게 인플레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라는 게 지금 우리가 좀 우려감에 보겠지만은, 인플레라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 나오면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1월 달에 생산자 물가 지수를 봤더니 12월보다 0.9% 높게 나왔고요. 이게 이제 1월 달에 1.5% 올랐는데 2017년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원자재 값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는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 이게 4년 만에 최대 상승이라고 해요. 그만큼 모든 지표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건데, 경유 같은 경우는 9.7%가 올랐고요. 나프타 같은 경우는 14% 올랐고, 휘발유는 지금 7.5%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말이냐면은 가격이 붙은 거는 다 올라간다. 금리도 올라가죠. 비트코인 올라가죠. 뭐 이런 철강 가격 올라가죠. 뭐 다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어떤 그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잠깐 나오는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메가트렌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겠다라는 거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원자재 값이 껑충 뛰면서 뭐 타이어 가격이라든가 철강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에 이어서 철강석과 원유, 원자재 값이 연일 급등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물가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국제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시장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1월달 중순에도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 조정이 나왔었는데 빠른 반등으로 이어졌죠. 결국에는 지금 이런 그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물가 급등, 이런 우려감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런 것들은 이 경기 회복 신호로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 두바이 값을 보게 되면 1배럴당 62.8달러까지 올라와서 전달 대비 0.8% 올랐고, 지금 이제 고철 생철 있잖아요. 고철 생철을 보면은 1톤당 값이 42만 원인데 전달 대비해서 33%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달의 생철보다도 지금 이번 달이 가격이 33% 올랐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 연일 코일 같은 경우도 85만 3천 원으로 전달 대비해서 21%가 올랐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이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관련주를 선침해야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타이어, 철강 가격도 인상 예고된다. 요즘 자꾸 가격들이 올라요. 집값도 오르는데 식탁 물가도 오르고. 집값은 뭐 이미 다 올랐는데 네, 또 원자재가도 오르고. 같아요. 다 계속 오르네요. 주식도 네. 올라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종목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 어떤 거죠? 원자재 큰 그림에서 좀 작은 종목 하나 볼 텐데, 네. 오늘은 제가 NI스틸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NI스틸이라는 종목은 과거에 이제 이런 철강같이 급등할 때마다 네. 다 급등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많이 올라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 NI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철강재, 이 다양한 철강재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임대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적도 작년에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그 수주한 걸 보게 되면은 동성중공업에서 이제 이 인천에 있는 북한 물류센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이 공사 자재 있잖아요. 이거를 103억 수주했고요. 유진건설에서 스마트 로지스틱스 물류시설 신축공사에 128억 수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류센터를 많이 짓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를 다 수주하고 있는 거고요. 이 포스코건설에서 이 주상복합 사업을 하고 있는데
85억 규모의 스틸 컨테이너를 공급하고 있다. 지금 이 NS스틸 같은 경우는 실제 철강 수주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화면을 좀 볼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그 시트하고요, H빔인데 보통 그냥 공사 현장 가면은 이제 이렇게 뼈대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 H빔 같은 경우도 보면 뼈대 같은 건데 이게 저는 여기다가 이제 뭘 짓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알아보니까는 이거를 대여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다가 이제 어떤 뭐 그 뼈대를 만들어서 건물을 올린 다음에 이 철강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빌려주고 쓰는 거기 때문에 거진 10년 동안 쓴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 대여료가 엄청난 건데 이 철강 임대 사업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NI스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그 철강이 올라간다는 그 시점에 있어서 실제로 이런 철강을 대여하는 NI스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썼다가 다시 갖고 와서 또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업이익을 그 작년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185억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185억 갖다가 퍼 10을 대입하게 되면은 보통 시가총액이 한 1,850억, 그러니까 2천억 정도 나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나오는 실적에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 강제 임대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도에 700억이 안 됐던 시장인데 2018년도에 1,200억이 넘어가면서 실제로 이런 그 철강 임대, 이 강제 임대 사업이 성공적으로 거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체가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아무나 하기 어렵고요. 지금 NI스틸 혼자서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그 건물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번 연도부터는 데크플레이트하고 커튼월 등에서 신규 아이템 매출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번 연도 그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 크게 늘어날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급등에 이어서 실제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은 작년부터 이런 철강 종목들은 사실 이 성장성이라는 걸 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철강 수요가 좀 뻔했기 때문에 그냥 실적이 좀 좋다 하더라도 성장성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 안 올랐습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의 어떤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작년부터 보시면은 대규모 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한번 올라올 때마다 계단식 상승을 하면서 대규모 거래가 터졌고 지금 같은 경우도 한 달 반 정도로 쉬다가 다시 한번 대형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 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봤을 때 이 NI스틸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 좋았죠. 이번 연도 실적은 더 좋을 것이죠. 근데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장기 차트를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장기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과거 이제 2017년도에 한창 경기 좋을 때 뭐 4,800원, 5,000원 갔던 주가인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뭐 3,000원대에서 이제만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017년도에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1차 목표가를 3,900원으로 4,000원 아래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4,500원 잡을 텐데 이게 종목이 좀 가볍기 때문에 단기로 갈 수도 있고요. 단기로 못 간다 하더라도 실제 어떤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신다 하더라도 4,5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는 3,000원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I스틸 1차 목표 주가 3,900원, 2차는 4,500원, 손절가 3,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한번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좀 주가 살아난 시장이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네네. 이럴 때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은데 혹시 금요일에도 무료 방송하시나요? 다음 주는 네. 시장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을 거로 좀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연휴 전하고 이번 주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이제 이 대규모 경기 부양한 하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어서 다음 주에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다음 주 상승을 준비하는 전략을 말씀드릴 거니까 4시 반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오늘 꼭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시 반 무료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현덕이 덕분에. 덕분에. 최현덕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방법 하나,
인터넷 검색창에 MBN 코드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최현덕 무료방송을 클릭하세요. 둘,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를 입력하고 내용에 최현덕이라고 써서 전송해주세요. 접속할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